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호수 총장 임기가 1년 남았잖아요. 내년 5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취임이 되면 이제 검찰 인사 문제도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본인이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총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이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다고 믿는 국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총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예.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런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은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요. 네. 그런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무슨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료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믿기 힘든 발언은 꼽신 강원랜드 인사청탁 꼽아넣기 신공을 자랑하고도 무죄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권선동 국힘당 의원의 발언입니다. 사실상 김호수 검찰총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사퇴를 압박하고 나선 건데요. 꼽아넣기 신공이 뽑아내기 신공으로 진화한 거죠. 그것도 대통령 당선증에 인주도 마르기 전에 말입니다. 권 의원은 1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 진행자가 임기 1년여 남은 김 총장을 거론하며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 시 검찰 인사 문제도 발생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라고 묻자 이 같은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그 답변을 듣는 순간 작년 윤석열 당시 검찰청장이 벌였던 쿠데타 사건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공수가 바뀌었고 여야가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내로남불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벌이고 있는 건데요. 너무 뻔뻔스럽고 한심한 작태에 조소가 전론합니다.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맞습니다. 이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이런 대검찰청이라고 하는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총장이 장관의 부하라면 장관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입니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전국 검찰을 총괄하는 검찰총장의 장관의 부하라면 이 수사와 그 소추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의 지위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이 사법의 독립하고는 그건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게 뭐 외청이라고도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외청이라는 얘기도 하질 않았습니다. 법무검찰이라는 게 늘 협의해서 인사도 하고 협의해서 업무에 관한 규칙, 훈령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지 이게 대립해 본 적이 사실 한 번도 없는데요. 그리고 저희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그 검찰의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지검 일이라든가 광주지검 일 같은 데에 대해서 장관이 어떤 자기의 입장과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거지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선동 의원은 본인이 지금까지 청장으로서 수사 지휘를 제대로 했는지, 특히 대장동 백현동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걱정하지 마라, 자기를 믿어달라고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며 지금 제대로 된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 자신이 검찰청장으로서 정말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그럴 각오와 자신과 의지가 있으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이 없고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라고 애들로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상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대놓고 공표한 셈인 거죠.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선동 의원의 검찰청장 사퇴 종용 발언에 발끈하며 검찰공화국이 벌써 시작됐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의원은 윤핵관 권선동 의원, 현직 검찰청장 사퇴 종용, 검수완박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취임도 전부터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 중심의 국정운영관을 밝힌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는데요. 이 의원은 검찰공화국이 벌써 시작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권선동 국힘당 의원이 현직 검찰청장에게 거취를 결정하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기가 1년 3개월이나 남은 검찰청장에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고 사퇴를 종용한 것이라며 검사 출신의 권 의원이 월권이나 다름없는 사퇴 종용을 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직 검찰청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점령군 같은 오만함에 분노한다며 권선동 의원은 소위 윤핵관 중 한 명이다. 권 의원의 언급이 얼마나 큰 정치적 의미를 담는지 누구보다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의원은 권 의원은 윤 당선인은 검찰청장의 사퇴를 압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권 의원이 당선인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며 이게 윤 당선인이 말하는 국민 통합인지 기대가 없긴 했지만 이렇게 막가파식인 줄은 몰랐다고 맹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도 없애고 공수처도 무력화시킨다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도 되돌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여기에 최측근 검사들을 대거 고위직에 앉힌 후 벌어질 사정정국까지 밀려오는 검찰공화국의 그림자가 걱정이라며 검찰 권한의 과도한 확대에 대한 강한 경계심과 우려를 거듭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현 정부 남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힘당과 윤석열 당선인이 되돌릴 수 없게 3월 임시국회에서 검경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담은 검찰개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검찰권을 장악해 자신들을 위한 칼로 쓰려는 윤석열 당선인과 국힘당의 시도를 단호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외부 수혈에도 쇄신하지 못하는 민주당에게 어떤 희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바꿔나가야 합니다. 윤호중 체제는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패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지도부였습니다. 저는 이대로 가면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이제 당이 갖고 있는 이 진영과 패권 정치의 합작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대선에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이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 비대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윤호중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집단 N번방 사건을 처음으로 알린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 출신 박지영 여성위원회 부위원장과 공동 비대위원장 체제이긴 하나 실권은 현역 중진위원인 윤호중 위원장 쪽으로 쏠린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인데요. 특히 윤호중 위원장의 경우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였음에도 개혁 법안에 손 놓은 것은 물론 도리어 크게 후퇴시킨 당사자로 꼽히고 있어 대선 패배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만큼 2달여 뒤로 치러질 지방선거를 지휘하는 데 있어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등은 모두 자리를 내놓았는데 정작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수습에 나선다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게다가 윤호중 위원장은 자신이 공언한 약속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이에 대한 어떠한 해명조차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실제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 4월 박안주 의원과 원내대표 경선 당시 합동 토론회에서 국힘당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절대 내주지 않겠다. 검찰개혁 법안, 즉 검수완박을 마무리하겠다. 언론개혁 법안, 특히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연내 통과시키겠다는 등의 약속을 했지만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지난해 4월
원내대표 선출 직후 가진 정견 발표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을 개혁하라고 180석 총선 승리를 만들어줬다며 속도 조절, 다음에 하자는 말은 국민 앞에 핑계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윤호중 위원장은 합동 토론회 당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선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두 번째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원내대표가 되면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자를 지금 비대위원장으로 놔둬야 하는지가 의문인데요. 거기에 15일 시사타파에 출연한 이수진 의원의 폭로 아닌 폭로로 현 비대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꾸려졌는지가 확인됐습니다.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같이 물러났어야 되는 윤 위원장이 자신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고 버티기 했고 그 결과 비대위원장이 됐으며 윤 위원장의 버티기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대거 비대위에 못 들어오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건데요. 특히 자신을 포함한 김용민, 최강욱, 황운하, 김승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해당하며 지금이라도 윤호중 위원장을 물러나게 하고 제대로 된 선대위원장을 앉혀 지방선거 선대위 체제로 가야 하고 이와 병행해 3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결국 또 수박이 민주당을 망쳐놓고 있었던 겁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빨리 자리에서 물러나 주십시오. 더 얼마나 민주당을 망가뜨려야 속이 후련하시겠습니까? 진짜 개혁은 수박들을 먼저 정리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